다른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으신 부분은 좀 없으세요? 뭐. 예. 네. 청문회가 약간 한계는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도 또 뽑아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청문회 전부터 법사위원 쪽에서 저한테도 물어본 게 혹시 뭐 이렇게 이런 소문에 대해서 들어봤어 무슨 정황 없어 되게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면 의심의 정황들만 얘기할 뿐인데 정황들도 사실 강제력 있는 수사권이 없으면 정황들도 좀 더 구체화시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좀 드러났지만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박정훈 대령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네.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가 사실에 약간 진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임기훈 비서관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8월 2일 날 오후입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첩됐던 사건 기록에 대해서 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얘기했다는 건 사실 회수 자체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증거를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이제 그 다음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한 걸로 알려졌는데 유재현 법무관리관 얘기가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전화가 왔었는데 자기가 못 받아서 그래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회수부터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사실 나온 거고 또 하나가 신범철 차관이 얘기한 게 8월 2일 날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서 회수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네. 대통령이 직접 회수에 개입했다라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팩트가 됐고 제일 의문스러웠던 점은 사실은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길래 대통령이 경로부터 또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심지어 말을 안 들었던 그러니까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의 수개죄로까지 넣고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들과 정황들은 나왔지만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사실 이 정도까지는 청문회 갈 수 있는 역할이지만 강제력 있는 수사권 즉 특검이 필요하다. 팩트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청문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요약을 하면 8월 2일 통화가 있었던 날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사건이 이제 회수됐던 그렇죠. 날인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과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개입했다면 왜 누구 때문에 어떤 고리 때문에 그랬냐라는 이제 의문에 조금 가까워진 청문회였다라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통화 기록들만 누구와 누구 통화 나왔는데 그 내용들에 대통령실이 회수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회수에 개입했다는 근거들이 나온 거죠. 증인이 두 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제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임기훈 당시 이제 전 국방비서관이죠. 그 기록이 이제 서로 간에 오고 가면서 회수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 임기훈이 유재현 법무관한테 전화하기 전에 또 대통령과 13분 전에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요.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하면서 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형성이 됐다. 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난 신범철 차관이 8월 1일 날 내용 중에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에 관련된 것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좀 명백해졌다라는 것들이 저는 성과라고 보고요. 맞아요. 말씀한 대로 청문회라는 게 여기에서 다 끝을 낼 수는 없어요. 다만 성과는 특검이 필요하겠다. 중요한 건 임성근 1사단장이 결국에는 이 구명운동의 중간에 있었고 그 배경이 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이 나머지는 특검에서 밝혀야겠구나. 임성근이 뭐라고. 그다음에 저는 좀 주목했던 게 마지막 그 이용민 제7포 대대장 중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 채병의 죽음 때문에 우울증 병원 치료도 받고 그 아마 영상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강물에 가서 울면서 찾아오겠다 하고 청문회에서도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본인이 정말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분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가 어저께 임성근 1사단장과 1분씩 논박을 하는 과정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위증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는데요. 정말 임성근 1사단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국민들이 다 봤어요. 딱 이쪽으로 보면 7월 19일 날 최상병이 이 죽음을 이르렀을 때 본인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수사본부에서는. 자기는 22일 연결식 날 어떤 언론 보다는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수사본부에서 진술을 해놓고 청문회장에 와서는 19일 날 7시 정도에 내가 알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위증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김경호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임성근 사단장한테. 7시에 보지 않았냐 했더니 본인이 이제 반박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거는 좀 억측이다. 나는 7시 10분에 알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7시가 아니라 7시 10분에 알았다. 이런 식의 반박밖에 못하는 걸 보면서 임성근 1사단장은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주목했어요. 저는 이번 청문회 가장 그 성과는 신범철 차관의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증언 같아요. 왜냐하면 신범철 차관은 그동안 지난번 국회 나와서도 저는 통화한 적 없는데요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한 것도 인정을 한 것이고 지금 대통령과 관계된 많은 참모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한 거 이거 사실은 이거 뭐 박정훈 대령이나 최상병 건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라고 계속 부인을 했었거든요. 뭐 우즈베키스탄 건이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당시 통화했던 차관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방어 논리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윤 대통령과 통화한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문회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공수처 수사도 받아야 되고 고발돼 있으니까 얘기 못해요라고 했지만 공수처 수사나 특검이 되면은 거기서는 이 논리로 방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당시에 대통령과 저 이런 얘기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혹의 퍼즐이 하나가 풀렸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큰일 났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 지난주에 나가서 분명히 대통령에게 연루된 대통령이 지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람들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못 나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가면 또 불출석도 고발되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퍼즐이 풀린 것 같아서 정말 참 왜 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 전 최고도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났다고 보세요? 뭐 이거는 결국 공수처 수사가 일단 진행 중이니까 그 내용들에 증인이에요? 얼마큼의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겠는데 증인이에요? 저는 안 했잖아요. 이게 그 가까운 사람이 이런데 연루돼 있으면 좀 보는 감정들이 다르거든요. 저는 뭐 윤 대통령보다도 사실 개인적으로 꽤 오래 알고 지냈던 인사가 신범철 전 차관이에요. 예. 그 신범철 전 차관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 방송에서도 외교안보 관련된 평론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방송 평론하는 사람이라면 신범철 전 차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여기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거나 뭘 알고 있는 걸 막 어거지로 회피하거나 이런 사람은 잘 아니거든요. 얼마 전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그리고 수사받는 과정이 이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탈당까지 해요. 당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신범철 전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라면 아마 신범철 전 차관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근데 대통령실이 이제 그동안 늘 해왔던 얘기들이 처음에 이제 경로에 대한 부인을 했다가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들이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솔직함이 일단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솔직함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사법적인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두 가지 논리를 같이 가져갈 때 기본적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좀 부인하는 형태로서 가게 되면 민주당이 계속 몰아붙이게 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국민적 여론의 등에 없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같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별개로 놓고 국민들께 잘못된 부분들을 고개도 숙이면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신범철 전 차관 정도의 얘기 스탠스 정도를 좀 보면서 행동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좀 인간적 얘기 나와서요. 인간적으로 신범철 차관 괜찮죠. 네. 저는 어제 청문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정훈 그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외롭게 혼자서 항명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국민들 앞에서 많은 그 증인들이 있었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본인의 억울함이 조금 풀릴 수 있는 자리라서 좀 그런 안도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좀 우스운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전화를 그렇게
그렇게 온 사방 가는데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이종섭 장관 가는데 이 차례 안보실장, 비서관 하면서 전화를 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왜 국정이 이렇지라는 생각과 더불어 슬픈 거는 이태원 참사 때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하면서 전화를 여러 군데 돌렸었다면 과연 이태원 참사의 이런 진실들이나 그 유족들의 아픔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라는 좀 슬픈 생각도 같이 들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새로 나왔던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인 폰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종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열심히 하셨어요, 일을. 그걸 이제 네. 말씀하신 거고요. 박 실장님. 아니, 그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해병대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26년간 검사한 사람으로서 이런 건 좀 아니지 해서 그냥 경로는 그냥 기본 탑재된 모드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월 2일 날에도 이렇게 장관, 비서관, 그다음에 차관 여러 통화 차관이 증언한 건 회수에 관한 거였다. 그날 특별히 심심해서 그랬을까? 아니겠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상한 뭐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다른 외부의 힘이 우리가 뭐 흔히 상상하는 게 민원이죠. 누군가의 민원,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좀 구해달라라는 민원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의심들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뭐 지난 선거에도 출마했던 고석 변호사가 연루돼 있다거나 또는 그 도이치모터스랑 관계 있는 회사의 대표가 이모 씨가 연계돼 있다거나 그런데 이때 임성근 사단장이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보강 설명을 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임성근 해병대전 1사단장이 지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의 구명을 요청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인데 그 지인이 방금 이야기하신 고 변호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죠. 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일단 모른다고 해버리니 그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들도 도대체 왜일까라는 의구심에서 많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력이 없는 취재는 사실은 가서 물어보지만 관계자들 물어보지만 난 몰라요. 그러면 사실 저도 취재를 해봐서 아는데 이 답을 구하기가 내부 고발자가 있잖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지 않나. 사실 이거는 밝히지 않으면 더 낭설들만 퍼집니다. 대통령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밝혀서 이것 때문이라고 그냥 픽스를 하고 가는 게 낫지. 나중에는 무슨 뭐 이상한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밝히지 않으면 원래 이런 음모론 가지고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고 특히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수사가 미진하면 본인이라도 특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나왔던 증인들 국방부 장관, 차관, 공직기관 비서관, 해병대 사령관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의 말을 잘 듣던 측근들이 다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이 수사가 미진하지 않게 한마디 해줘야죠.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에 갈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야당 주도로 해서 이 특검법이 통과는 됐지만 이제 거부권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로드맵이 민주당이 있나요? 아니 거부권이 예상된다. 그냥 거부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뭐 기대는 하지 않고요. 거부권은 상수였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번 청문회를 보는 108명의 의원들의 저는 입장이 궁금한 것이죠. 과연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것들이 어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늘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터졌을 때 패턴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열심히 민원을 처리하고 일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도 쉬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일일 사단장 별 2개입니다. 투스타를 그 기록에서 회수해서 빼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누구예요? 생각하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시는 것 생각하죠. 같아서. 누구예요? 저요? 왜 저한테 김병민 전 최고위원?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사람은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겨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대통령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러한 의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는 그게 아니야라는 명백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